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원료부두에서 철광석이 섞인 빗물을 바다에 유출해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입해서 원료부두 시설을 개선하고 빗물 오염 방지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해상으로 길게 뻗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부두 한쪽이 뚫려 있고 배수로도 없어서 철광석 오염수가 수십 년 동안 해상에 흘러들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뒤늦게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까지 빗물 유출을 막는 30cm 높이의 콘크리트 방지턱을 설치해 임시 저류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부두 상판 연결 부위의 틈새를 빗물 차단 기능이 있는 고무 설비로 교체합니다. 부두에 떨어진 철광석 제거 횟수도 하루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립니다. 중기 대책으로는 2025년까지 빗물 처리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부두 바닥에 설치된 전기 설비를 지상으로 올리고 이곳을 배수로로 활용해서 빗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료부두 개선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500억 원입니다. 원료부두에 배수 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배수 체계를 완성하고 이 모여진 물들이 오탁수 처리 설비를 통해서 이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오염수 문제를 알고도 개선을 미루어온 포스코. 뒤늦게 시설 개선에 나선 만큼 이번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이한철 대표이사가 오는 6월 말까지만 버스 사업을 정상 경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 적자가 꾸준히 발생한 데다 최근에는 인건비와 천연가스 원가 상승으로 부채가 3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며 올해 6월 말까지 사재를 처분해 부채를 정리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가 서둘러 교통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국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이번 주부터 새로 배치됐는데요. 일부 농어촌 마을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태와 대안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손준수 기자입니다. 화순의 한 보건지소. 진료 시간이지만 의사도 환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일주일에 2번만 순회 진료를 열고 있습니다. 그만 한다고 하시긴 하셔도 그래도 어르신들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진료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진료 바로 와서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 마을의 한 보건지소. 이곳의 내과 진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담당 공중보건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새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기들이 멀리서 함께 우리들 혼자서 살아 전부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면 눈 가까운 데로 가지 어디 멀리 못 간다고. 공중보건의 숫자가 갈수록 줄면서 이 같은 농어촌 마을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올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533명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23명 줄었습니다. 특히 의과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데 치과와 한의과는 지난해보다 숫자가 늘었지만 의과는 34명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의료 공백에 대해 관계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이어서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 인력과 기관은 적어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의료 최일선 역할을 했던 공중보건의는 전남의 경우 지난 5년 새 645명에서 586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생 가운데 여학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나 길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과감한 재배치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은 보건지소의 경우는 1명,
육지와 연결되지 않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벽지 지역 등은 2명입니다. 응급실이 있는 지소는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섬이나 농어촌 벽지는 보건소나 지소 반경 5km 이내 병원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어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의료가 미치는 부분에 지소는 과감히 폐지를 하면 그런 인원들이 남아돌면 그 차라리 거기다 집중적으로 낙도 같은 데 집중을 해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실버 닥터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건의와 도시군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79년 도입 이후 40여 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온 공중보건의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11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안 사업은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과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 조성 등입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은 두 지역 협력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공동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와 조직 등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가 어제 순천만 생태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포스코, HY 클린메탈 등 전남 동부 지역 기업 30곳이 참가해 엔지니어와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의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대의원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KBS 순천방송국의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명의 투표 가치가 당원의 60배에 달해 국회의원 1명만 매수하면 몇천 명을 매수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해당 용역의 결과 보고서에서 취업 유발 인원을 잘못 쓰거나 경제 파급 효과를 계산할 때 오류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임용 때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광주시 교육청 유모 감사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 감사관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그제자로 의원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광주교사노조는 감사가 끝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광주시 교육청은 유 전 감사관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답변을 듣고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 고흥군 향후회와 고흥군 번영회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 순천 건립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단체는 어제 서울 하나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고흥 국가산단에 핵심 부품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지난 14일 발표와 관련해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단조립장의 순천 건립을 강행하면 군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며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에게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에서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가 개통 2년 만에 누적 통행량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신안군은 임자대교 개통 전 튤립 축제 입장객은 평균 3만 6천여 명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개최된 이번 축제 기간 7만 4천여 명이 찾는 등 튤립 축제가 섬 관광객을 끌어모아 통행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도 24호선에 있는 임자대교는 길이 4.99km 해상교량으로 총 사업비 1,766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3월 19일 개통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자 선택권과 휴식권 보상을 내세우지만 장기간 집중노동으로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밀어붙이기식 노동시간 계약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노동자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규율과 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7.1도로 평년 기온을 8도가량이나 웃돌며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6월 초 정도의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막지는 못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거도와 흑산도, 또 여수 등에는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서도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 2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곡성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장흥과 완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상은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도 다시 맑아지겠고요. 이번 주말은 비 소식 없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